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쉼표 표지은입니다. 지난주도 잘 보내셨나요? 항상 주간으로 안부를 여쭤보는데 잘 보냈습니다 라고 저 또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름대로 인상 깊었던 어떤 하루가 있었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된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저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세어보니까 20년쯤 됐더라고요. 그만큼 오랜 추억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사실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일찍 친구가 결혼을 했고 또 육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떤 저의 삶의 모양과는 많이 다른 그 또한 나름의 멋진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여서 자주 만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이런 루트가 특히 30대, 제 나이대 친구들로는 좀 익숙한 패턴인 것도 같아요. 한데 그렇게 멀어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거나 마음이 멀어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멀리 있어도 이 친구는 항상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가끔씩 안부를 묻거나 만나게 되면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 친구가 나와 함께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와 이건 정말 나를 생각하고 하는 말이구나 이런 거요. 단순히 듣기 좋은 말, 뭐 예쁜 말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말 안 해도 우리는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다 느끼잖아요. 근데 정말 이 친구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늘 느껴왔던 거지만 한마디 한마디 말에서 저를 좀 생각해 주는 게 많이 느껴지고 비단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대하고 또 사람을 대하는 어떤 자세 자체가 되게 건강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 또한 이 친구만큼은 무슨 일이든 다 응원을 해주고 싶고 또 돕고 싶고 뭐 이런 친구입니다. 밥 한 끼 막 먹고 커피 간단하게 마시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한참을 말했는데도 아직도 못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어서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지금 필요한 에너지를 이 친구 덕분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친구가 함께 해주는 인생이 참 행복하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던 뜻깊은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께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한때 저는 이 친구 저 친구 많이 알고 두루두루 자주 만나는 그런 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말 있죠.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병만 있어도 너무나 큰 인생의 축복이라고요. 이 말의 의미와 진가를 나이가 들면서 갈수록 점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나이여서 친구가 아니죠. 뭐 이제 다음 달이죠. 6월부터 만 나이 적용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살까지는 다 친구가 되더라고요. 이제 뭐 나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언제 만나도 편안하고 어떤 걸리는 부분도 없고 대화가 참 잘 통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다 친구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만난 기간이 길다 뭐 이런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이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친해질 수 있고 또 내밀하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오늘의 쉼표 채널을 통해서 또 인연을 맺고 있는 것도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는데요. 혼자 마이크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게 송출이 될 때 어떠한 조건 없이 저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저와 나이가 다르신 분들, 저와 같은 직업이 아니신 뭐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이 컨텐츠가 들릴 수 있잖아요. 마침 오디오 플랫폼 안에서 심지어 이 플랫폼 안에도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제 컨텐츠를 들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다? 와, 이거는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 아니 스치지도 못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컨텐츠라는 연결고리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또 특별한 인연이어서 신기하고 또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7월까지 오늘의 쉼표 시즌 1을 운영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작년에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얼마 남진 않았어요. 작년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면서 남은 시즌 날까지 새로운 코너들로 하나씩 이제 선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요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라든가 즐기고 있는 어떤 다른 뭔가가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고민 중에선 특히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그런 이야기가 될까? 이게 가장 고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 같이 하면 참 재밌겠다 하는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나 뭐 저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반갑게 또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전파로 맺어진 인연 조금씩 더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컨텐츠로서 제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건 사실 저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특히 감정 표현하는 것에 너무나 서툴렀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더라도 아득하게 먼 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제가 컨텐츠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 너무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일이 되어서 특히 이 여정을 시작한 작년을 그리고 그 사소했던 계기를 유독 더 특별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랜 시간 저를 가두었었던 저의 못난 가치관이 무너진 꽤 충격적인 깨달음 2022년 5월에 찾아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뭔가에 빠지면 마음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깊어지고요. 속도는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저도 제가 무서워요. 뭔가에 빠지는 게.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다시 빠져버린 덕질 얘기 벌써 끝날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춤을 배우고 아주 창의적으로 덕질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5월 사단이 납니다. 아주 그냥 이 덕질에서 빠져나가지 말라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콘서트, 이 공연을 보는 건데요. 정말 그 극강의 엔돌핀을 공연장에 있으면서 계속 느끼거든요. 그 생생한 공연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살아있는 분위기도 정말 좋아하고 워낙 노래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는 무조건 갑니다. 아무래도 특히 코로나 시기에 제가 별일을 회사에서 다 겪으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힘들었던 시기였다 보니까 진짜 그 시기에 제가 공연을 못 가서 이 해소를 못해서 병이 났나? 이런 생각도 사실 솔직히 좀 있어요. 그랬는데 무려 4년 만에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한다?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마음은 좀 불편했죠. 왜냐하면 수입이 없는 백수였으니까. 안 그래도 매일 숨 쉬면 돈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거길 가겠다는 건가 스스로가 또 한심한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콘서트 티켓 시세가 너무 올라서 버거웠던 거예요. 그동안 공연 업계가 힘들었다고 갑자기 다 올렸나 봐. VIP가 그때 기준으로 거의 16만 원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저는 원래가 제 힐링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콘서트나 뭐 뮤지컬 좋아하고 자주 갔었는데 점점 좋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애초에 안 누려봤으면 모르는데 확실히 좋은 위치에서 느끼는 그 큰 감동과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다음부터는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높아져가지고. 근데 당장 백수에게 이 16만 원이 너무 과하고
그렇다고 애매한 자리에서 보자니 저도 그동안 못 누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진짜 16만 원의 가치가 어디까지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죠. 아니, 내가 혼자 백날 첫날 고민을 하고 있어봤자 티켓팅을 망하면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래, 자리는 모르겠고 티켓팅부터 성공해보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웬만한 인기 좀 있다 싶은 가수는요, 콘서트 티켓팅 혹시 해보셨나요? 진짜 티켓팅이 아니라 피켓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왜 있겠어요? 피가 진짜 터지니까 있는 거예요. 예매 사이트 서버가 그냥 날아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 공연장에 입성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이게 감당이 될지를 보고, 자리는 그날 운에 맡기자 하고 티켓팅 당일까지 이제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D-Day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껏 가본 공연의 모든 진짜 인생사 통틀어서 제일 좋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진짜 일단 VIP였고, 사실 그 VIP 자리 중에서도 뭐 거리나 시야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동안은 이런 자리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아니 하필 돈이 없을 때 왜 이런 데가 예매가 되는 거냐고요. 일단 제가 선호하는 자리는 전체적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좋아해요. 무대의 전반적인 분위기, 뭐 조명의 효과, 음향 이런 데까지 다 저는 씹고 뜯고 다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그냥 뭐 얼굴 가까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은 저는 솔직히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자리는 보통 스태프들이 앉거나 부모님, 뭐 가족, 지인들 이런 초대석이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좌석수가 많지가 않아서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저도 탐이 나긴 하지만 처음부터 막 들이대진 않는 구역입니다. 잘못하다가 그 실수하면 이제 다른 자리도 아예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냥 눌러본 거예요. 포도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좌석이 이제 보라색으로 보여서 이걸 우리가 포도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알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누르면 포도알조차 보이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포도알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눌러봤어요.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가 자리가 잡힌 거예요. 이거는 돈 때문에 갈까 안 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사치인 거예요. 이거는 4년 만에 하는 콘서트, 그것도 제가 첫날에 이 명당 자리를 간다? 저한테 이걸 가라고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수준인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럼 밥을 굶어.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그 공연을 안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를 예매를 덜컥 해버린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확실한 취미가 있고 또 취향도 있는 사람인데도 가기 직전까지 무슨 고민을 했냐면요. 아무래도 나는 조신하게 있어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 저는 노래를 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 가사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노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 듣고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흥얼거리는 수준이지 제가 막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뭐 조용히 있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었고, 두 번째, 특히 아이돌의 노래는요, 팬들이 중간중간 이제 넣어주는 그 응원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이 감질맛이 나면서 재밌거든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G.O.D의 거짓말 같은. 그래서 그런 응원이 있는 노래는 또 그런 걸 해주는 재미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면 남들 다 즐기는데 혼자 못 즐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응원법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게 솔직한 이유였는데, 이 가수의 이 팬덤, 대부분이 평균 연령대가 이제 이렇게 낮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채통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와중에. 아무리 나는 즐거워도 고삐를 풀 수는 없어. 뭐 이런 생각을 참 어처구니 없게도 했답니다. 근데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고민인 걸 저도 알아요. 왜냐? 3시간 반 동안 빠짐없이 제 광대는 정수리에 붙어 있었다. 미친 듯이 노래를 다 부르고 응원을 다 하고 놀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걱정이더라고요. 어차피 전광판에 가사가 다 나와. 그리고 제가 저를 너무 얕게 봤죠. 이미 저는 한 달 동안 영상을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봤나요?
제 머릿속에서 이미 똑똑한 뇌는 알아서 스펀지처럼 쓱 흡수를 해서 응원법 뭐 다 알고 있는 거지. 한 번 본 것도 다 알아. 사실 얼마나 좋아요.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노래,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이 공연이라는 곳의 분위기. 극강의 아드레날린을 뿜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제가 좋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렇게 이성적으로 재고, 계산하고 생각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사실 제게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제 감정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표현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거든요. 알면서도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더 그렇게 된 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여러 일들을 겪었기도 했었는데 결론은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나약하게 바라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다름 아닌 이 콘서트에서 느낀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그게 저를 많이 바꾸게 되었는데요. 공연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고 거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타이밍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본에도 없었던 어떤 팬들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걸 본 가수가 정말 많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봐도 진짜 감동이긴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감상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 가수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좋아하고 있어요. 오래됐죠. 근데 그렇게 오래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조금 다른 무드가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리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랄까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제가 내심 감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피곤한가? 스케줄이 많긴 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신경이 쓰이던 걸 뭐 문제될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그냥 많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을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하고 요즘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뭐가 문제일까라고 스스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답을 이 공연을 하면서 찾게 됐다고. 그래서 덕분에 많은 용기와 힘을 얻고 있다는 걸 공연 내내 깨달은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니까 그걸 보는 자체가 좀 처음이라서 많이 놀라웠던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비단 그 정도여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거는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감정 표현이 특히 어려웠던 이유가 마음을 저와 다르게 오해하고 해석할까 봐였던 것 같아요. 뭔가 괜한 빌미를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일할 때만큼은 철저하게 감정을 좀 배제했던 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게 괜찮았던 뭐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었냐? 저는 너무나 감성적이고 진짜 사소한 거에 감동도 잘 받고 또는 사소한 거에 상처도 너무 잘 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뭐 좋은 거는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제가 느끼는 만큼 표현했던 적은 드물었어요. 그냥 되게 좋다라는 담백한 스타일로 말을 하곤 했어요. 문제는 싫은 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도 못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런 걸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착한 사람 증후군. 저를 위해서 단호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런 타이밍에서는 또 그렇게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하는 어떤 조금
날선 말에 상대가 나를 오해할까봐.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참 잘했어요. 특히 일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 있다 싶으면 저한테 오고, 누가 하다 못한 일 있으면 또 그것도 저한테 오고, 저도 저 나름대로 하던 일이 있고, 제 일에 끝까지 완수하는 게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갑자기 제 일이 중단되고 다른 사람 서포트를 해주래. 아니면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제 입장에선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내가 뭘 얘기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잖아? 라고 제가 지레 포기를 한 거예요. 뭐 투쟁해볼 여력도 그런 기운도 없었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싫은 일 맡겨도 묵묵히 해내는 사람. 저 속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불편한 건 잘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을 드러내는 게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와는 전혀 달랐던 또 다른 프레임이 생긴 거예요. 그걸 저도 바꾸고는 싶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뿐이죠. 그 방법을 예상도 못하게 저는 그 공연장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지난 이야기와 또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간을 유독 인상 깊게 여겼는데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경외심이 더 컸어요. 얼마나 진심으로 활동을 해왔었는지 또 지금도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지까지 느껴지기도 했고요. 물론 저처럼 생각을 모두가 하지 않을 수 있죠.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한때 저처럼 나약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꺼낸 진심을 진짜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힘이 훨씬 더 크구나 라는 걸 제가 직접 경험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제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충격은 정말 오랫동안 갇혀 살고 있었던 저의 세상을 깨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거구나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통이 있고 진솔함이 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용기더라고요. 당연히 내 이야기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내 뜻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결국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이제 알아요. 내면이 강하고 단단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다움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사를 현명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에 있다는 걸요. 때로는 프로의식을 발휘하면서 강하게 또 나를 지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게 멋있는 모습이려면 그런 외면의 강한 모습처럼 내면도 단단해야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상처받고 피 흘리고 멍들고 겉으로는 나 아무렇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멋있는 걸까요? 제가 만든 어설프고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억지로 유지한 강단이 제가 저를 더 힘들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올바르게 표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더라고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누군가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받기 싫으면서도 정작 나 또한 누군가를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 그런 마음으로 상처를 받아본 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내면이 타고나길 무던하고 또 남들 시선에 크게 개의치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스스로를 좀 많이 괴롭혔더라고요. 보통 저를 무던하고 무딘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감성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아니요. 저는 생각보다가 아니라 별말도 아닌 것에 막 으쌰으쌰 힘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혼자 상처를 받아서 막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형 100% 인간한테 얼마나 그걸 제대로 표현하고 살지 못했나 하는 지난 날들을 많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간절히 배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라고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그게 정말 본인을 대표하는 수식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나를 안다는 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강력한 힘이 되는 핵심이더라고요. 정말 콘서트 하나 다녀오고 자기 성찰과 반성이 너무나 많이 되었죠.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그 당시 제가 계속 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와중에 콘서트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진짜 제 감정이 굉장히 그 이후로 많이 풍부해지고 제 세계가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달까요? 저라는 사람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제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정말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터닝포인트였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 여운이 너무 짙었어요. 이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뭐 어떤 성취감이나 보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기쁜 감정 중에 하나지만 되게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지만 행복할 수 있고 너무나 즐거울 수 있고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하다고 여겨지더라고요. 특히 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덕분에 또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또 진심으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믿을 수 있고 아무튼 정말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서 충분히 속할 수 있는 감정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부로 인정을 했어요. 뭐 누군가는 유치하네 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더라도 정작 저한테는 이렇게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정이 깊어지고 풍부해지는데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닌가? 뭐 치열하게 사는 삶 안에서만 느끼는 감정 외에도 나는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도 정말 더 깊이 있게 풍부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가 특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였어요. 이걸 이렇게 인정하니까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감정 표현이라는 건 이 감정을 앞으로도 계속 만끽한다면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좀 믿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제 일상에서는 감정에 100% 충실했던 적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성장하고 인정받는 게 더 중요했다 보니까 제 마음에 있는 걸 진짜 100%까지 표현을 해본 적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감정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고요. 그럼에도 100%에 가깝게 감정을 또 충실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언제였더라? 하면
바로 덕질이었던 거예요. 안방에서 할 때나 콘서트장에 올 때나 전 진짜 진심이었고, 이걸 누구한테 뭐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오롯이 충실하고 느꼈던 거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덕질에 진심으로 임할 수 있고 또 오래 좋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진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시간들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감정들이 너무 소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허투루 무뎌지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가오는 깨달음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 좋았으니까요. 난 감성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기분을 앞으로도 최대한 만끽하고 느껴야겠다. 이 길에서 어쩌면 나는 정말 또 다른 새로운 나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 이참에 표현도 하나씩 해보고 정말 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씩 찾아보고 싶다. 라는 작정을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분명히 저는 그 당시에 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이렇게 현실 도피하는 덕질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서 자꾸만 제 일상을 한심하다고 자신 없게 바라보기도 했었지만, 어쩌면 저는 이미 저를 믿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니까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기꺼이 허락한다라는 건 제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시간을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그 당시에 춤을 배우는 것도, 또 거금을 들여서 콘서트를 다녀온 것도 저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또 누군가는 또 그렇게 저를 한심하게 바라볼 수도 있었겠지만, 신기하게도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저를 자주 발견했고, 저의 또 특별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저의 자존감들을 많이 높이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그 선택 자체가 저를 믿어주는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1년이 지난 다음엔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그게 바로 자존감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정말 듣기만 해도 달달해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팝송인데요. 핑크 스웨트의 At My Worst 그리고 Honesty 함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믿어가는 여정.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듣고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